굉장한 그 욕도 많이 먹고 험난한 길이 될 수도 있는데 네. 굳이 대통령이 되려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사실은 이제 공장을 다닐 때는 네. 나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게 꿈이었는데 제가 대학을 가가지고 네.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을 제가 완전히 반대로 알아가지고 폭도로 알았다는 네네. 말씀입니까? 그래서 제가 제 입으로 비난도 많이 하고 했는데 그게 너무 가슴 아팠고요 사실은. 그때 제가 느낀 게 제가 그래서 언론에 관심이 많습니다. 야, 이 가짜 정보를 주입하면 다른 사람을 지배할 수 있구나. 종으로 만들 수 있구나. 그때 당시 전 국민 거의 대부분이 종이었지 않습니까? 언론에 쓰는 대로 정부가 발표하는 대로 그냥 그 세뇌돼 가지고 이리 몰면 이리 가고 저리 몰면 저리 가고. 그래서 이게 이 정상적인 정보 유통이라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살았던 인생 자체가 그때는 뭐 우리는 원래 그런 거야 이렇게 다 수용을 했었는데 네. 소위 의식화라고 하는 걸 이제 겪게 되잖아요. 대학 가면. 그때 야 이게 개인이 무능하거나 아니면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구나. 상당 부분 구조의 문제가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고요. 그래서 그걸 좀 뜯어고치는 게 필생의 목표가 됐죠. 지난 2021년 대선을 앞두고 불거진 이른바 이재명 조폭 연루설. 사업 특혜를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불법 사이트 자금을 이재명 지사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20억 가까이 지원하였고 대법원은 허위 사실이라고 최종 판명했습니다. 판결 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SNS에 글을 올려 허위 주장을 퍼나른 언론들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확인 없이 보도하는 언론,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을 그대로 옮기는 무책임한 언론이 흉기보다 무섭다고 적었습니다. 또 무차별 확대 보도했던 언론들은 사과는커녕 정정 보도도 하지 않는다며 아직도 자신을 조폭 연루자로 아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꼬집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평소에도 가짜뉴스가 민주주의 시스템을 파괴하는 적이라며 단호한 대응을 강조해왔습니다. 방송 특히 공중파나 이런 채널 같은 경우는 제한을 해가지고 다른 사업자들이 못 듣게 막아주잖아요. 일종의 특허, 허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럴 경우에 보호되는 만큼 책임을 부과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무슨 정당 기관지처럼 매우 편파적으로 중립성을 잃고 있다든지 공정성을 결여했다든지 이럴 경우에 제재가 있습니까? 예, 그 방송법상 대통령께서 지난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방송 사업자들은 공적 책임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허가 등과 승인을 받아서 방송의 자유를 구가하고 있는 겁니다. 엄격한 조건 하에서 방송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위반하는 행위들에 대해서는 제재 조치들이 수반되게 됩니다. 어쨌든 국민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에서 이게 도대체 무슨 특정 정당 방송인지 개인 취향 방송인지도 알 수 없을 만큼 객관성도 없고 허위 사실에 왜곡 조작에다가 이런 걸 상습적으로 벌이면 어떻게 됩니까? 예, 그러니까 방송 심의 제도에 의해서 심의를 받게 되고 거기에 대한 제재가 있고 그 제재가 누적되게 되면 방송 재허가와 재승인 과정에서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그 오랜 시간 동안 제재했다는 얘기를 못 들어봤는데? 예, 일부 간헐적으로 이때까지 예를 들면 일부 방송들이 과연 국민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 모든 판단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 시각으로 봤을 때 뭐 충분히 감내할 만한 용인할 만한 중립성, 공정성, 객관성을 가지고 있네? 라고 하는 경우가 아니고 정말 해도 너무하네? 라고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어떤 제재가 있었다는 얘기를 내가 들어본 바가 없었어요. 예, 그동안 그게 방송 행정 공백도 있고 그 행정 기구에 대한 정치적 양극화에 따른 여러 가지 정치 환경 때문에 그리고 행정 환경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엄격한 공정한 질서 확립에 있어서는 미흡한 면이 없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정말로 냉정하고 공정하게 투명하게 객관적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방송통신 행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국민들이 봤을 때 정말 눈살 찌푸리고 이게 말이 되나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장기간 방치되냐 이 말이에요. 명확하게 법률의 취지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방송통신 행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SBS 언론 노조의 행태는 개탄스럽습니다. 장영하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 조폭 연루설을 주장했다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18년 1일 보도한 SBS 시사 프로그램에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제작진은 확실한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 저널리즘 준칙을 엄격히 준수해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송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오보로 판명되자 깨끗하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SBS 노조가 터무니없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지지자들이 조리돌림하도록 좌표찍기 한 것 아니냐, 언론 자유를 위협하는 이 대통령의 SNS 행보를 강력히 규탄하며 반민주적 언론 길들이기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어 말문이 막힙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오보를 사과하라는 게 언론 탄압입니까? 언론은 어떤 식으로 논평해도 문제가 없고 공직자는 상대가 허용해야 논평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SBS가 어떤 곳입니까?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 논두렁식의 보도를 단독 기사라고 내보낸 곳입니다. 이는 이명박 정권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흘려준 것이었음이 추후 확인되었습니다. 그 뒤 SBS가 노무현 대통령의 유족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좌표 찍기, 허위 보도로 조리돌림 당한 대표적 희생자입니다. 검찰과 몇몇 언론은 정치인 이재명을 죽여야 할 대상으로 찍었습니다. 하이에나식으로 집단 공격을 가했습니다. 유사한 경험을 했던 저로서는 동병상련을 느끼며 치가 떨립니다. SBS 노조에 묻습니다. 윤석열 독재 정권이 대놓고 언론 길들이기를 할 때는 왜 가만히 있었습니까? 이렇게 이중잣대를 대고 편향적이니 국민 신뢰가 낮은 것입니다. 영국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는 최근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5를 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 언론 신뢰도는 31%에 불과했습니다. 조사 대상 세계 48개국 중 37위 하위권입니다. 언론이 취재원에 대해 보통 시민보다 폭넓은 접근권을 갖고 다소 오류가 있어도 검증할 수 있도록 양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에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성역 없는 취재와 보도도 중요하지만 언론 스스로 성역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잘못이 있으면 인정하고 바로 잡아야 합니다. 권리만 주장하고 책임은 나 몰라라 하면 책임은 강제될 것입니다. 차제에 명백한 오보가 드러나면 같은 지면에 같은 양으로, 같은 방송 시간대에 같은 양으로 정정 보도하도록 법제화하는 등의 언론 개혁도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언론개혁의 목소리에 힘을 보태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진실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